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걸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이게 어떤 분이 제가 이걸 왜 어디서 봤냐면 이거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네이버 종토방에서 봤어요. 제가 그 주식 보다가 갑자기 조회수가 많은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그 제가 본 사례랑도 좀 결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또 그 오해하실까봐 또 이제 제가 여혐으로 생각을 하실까봐 사전에 또 설명을 하면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길래 이제 이 부분으로 얘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 이 동탄맘의 하루다. 이게 댓글도 밑에 엄청 많았는데 자, 일단은 댓글을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오전 8시에 기상해서 남편 아침 안 차려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의 의견이 그런데, 요거는 제가 솔직히 이제 좀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에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요즘에 아침 차려주는 어떤 그 신도심함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죠. 첫 번째는 맞벌이라는 케이스. 맞벌이를 하면 뭐 서로 뭐 차려주고 이런 개념이 없죠. 당연히 뭐 같이 대충 먹고 나가거나 이런 거니까. 거기다가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뭐 아침 안 차려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전업주부인 케이스가 또 있죠. 이제 약간 요 케이스는 전업주부인 케이스를 전제로 해가지고 좀 한 것 같긴 했는데, 전업주부인 케이스면은 사실은 좀 아침을 차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상을 하고, 보통 이때쯤 일어나시더라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저도 이제 소송할 때도 느끼는데. 그 다음에 오전 9시면은, 저도 제가 어린이집 등원시키니까 아는데, 이때가 이제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죠. 유치원이나. 여기 이제 가로치고 보면은, 유치원 굳이 버스 타는 거 볼 필요도 없는데, 할 일 없어서 한다. 근데 요거는 조금 너무 갔어.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타는 것까지는 다들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다만 초등학생 관련해서는 좀 케이스가 있어요. 초등학생 저학년 등교시키기가 있는데, 우리 초딩 때는 부모가 등교시키면 장애인 말고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들 이제 저학년은 등교를 시킨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문화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 애는 그냥 등교를 시킬 예정이에요. 이거 물론 이제 학교가 너무 멀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학교를 스스로 이제 등교를 좀 시켜보는 걸 좀 일찍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도시도 그렇고 대다수가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부모가 좀 등교시키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 부분도 실제 현실에 좀 부합을 해요. 근데 뭐 맘충들끼리 만드는 문화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은 안 할게요. 말은 안 하는데 대다수가 이런 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10시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고 올인원 세탁기가 세탁의 건조까지 싹 다 해줌.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요즘에 이제 3대 이모님이라고 있죠. 이제 식기세척기, 건조기, 세탁기. 요렇게 이제 3대 이모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청소기는 청소기. 그래서 청소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죠. 로청이죠, 로청.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3대 이제 이모님이 계시고, 보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돌려놓고요. 보통 이제 여기 나오는데 외출을 합니다. 그 외출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등원시키고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거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은 그 가는 길에 커피숍들이 있잖아요. 거나 이제 뭐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 보면은 확실히 그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네, 사실 여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시 맛집 검색하고 백화점과 문화센터 가기. 문센은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 우리 문센으로 줄여 말하는데, 백화점하고 문화센터는 진짜 많이 가. 맛집 검색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센터는 진짜 많이 가요. 문화센터 뭐 체육 관련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가지고, 문화센터 많이 가시더라고. 자, 그 다음에 12시 맘들끼리 밥 먹기. 요거는 진짜 많이 보고요. 이게 보통 뭐 복합 쇼핑몰, 아니면은 근처 커뮤니티에서 알고 있는 엄마들끼리 밥을 많이 먹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송하면서도 보통 서로 막 약간 이제 뭐 가사조사나 이게 생활 패턴 같은 거 막 얘기 나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많아요. 예, 여기서 이제 보통 이유로 닿는 게 이제 뭐 정보 교환도 있고, 약간 이제 친목 도모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오후 1시에 카페, 이제 보통 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죠. 보통 뭐 직장은 아니고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카페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3시에 이제 유치원에서 하원, 뭐 또는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3시 반 또는 뭐 4시도 있고, 초등학생 자녀 하교시키기도 있어요. 이때가 이제 동탄 쪽에서는 차량이 많이 막힌다는 거, 이제 하원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 이제 막
질비해서 이제 차들이 서 있겠죠. 그다음에 4시에 학원을 이제 바로 보냅니다. 학원에 이제 바로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또 라이딩을 하고 퇴근하고서 밥 먹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남편에게 냉동이나 밀키트를 준비한다. 요것도 사실 많이 그러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또 논쟁이 있거든요. 논쟁이 있는 게 그러면 전업주부면은 냉동이나 밀키트를 해주면 안 되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또 항상 뭐 여초 커뮤니티나 남초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전업주부면 이게 주부가 일이잖아요. 일이라고 가정하면은 저는 사실 저녁이나 이런 거는 좀 냉동이나 밀키트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있긴 해요. 전업주부가 한 명이 일을 하는 관계면은 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직접 좀 요리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예,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실무상 막 요리를 직접 저녁에 해 먹고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6시 남편은 퇴근하면은 육아 바톤 터치한다. 요거는 맞죠. 네, 보통 이제 맞고요. 이제 육아가 이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요즘에 좀 더 많아요. 좀 더 많은 거가 맞고 이제 육아가 이렇게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애는 동시에 이제 같이 나왔으니까 애는 이제 다시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육아는 이제 보통 남편에게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7시부터 좀 휴식 시간을 갖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맞벌이를 하는 여성분들이 더 사실은 육아도 그렇고 열심히 해요. 제가 아침에 저희 아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킬 때 마주치잖아요. 다른 아이들 부모님하고 마주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분들을 보면은 맞벌이인 어머니가 이제 막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등원을 시킨 다음에 또 차를 타고 운전해 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시거든요. 진짜 바쁘거든요. 저도 이제 등원시키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바쁜 상황에서도 육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은데 오히려 전업주부분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되게 삶의 질이 좋아. 삶의 질이 솔직히 너무 좋아. 왜냐면 요즘에 음식도 이제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하면은 그냥 배달 음식도 많이 시키고 아까 이제 나왔듯이 밀키트 이런 것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밀키트도 많이 시키고 이제 사실 반찬도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는 표현이 안 됐는데 백화점 반찬 코너에 가서 사오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이제 반찬 가게들이 많거든.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많이 사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사와서 그냥 데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예전 전업주부분들은 진짜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요즘에 육아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제가 하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거 옛날에 다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뭐 저희 어머니 세대 때에는 이게 뭐 도와주는 도구나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음식도 해야 되지 애도 봐야 되지 거기다가 뭐 빨래 돌려야 되고 빨래도 뭐 건조기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정도는 있었으니까 세탁기 돌리고서 이거 막 또 빨아 가지고 털털 널고 팍팍 쳐 가지고 널고 그때 이거 걷어서 개야 되고 뭐 청소 막 돌리고 이러면은 진짜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갔을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솔직히 전업주부분들은 이제는 전업주부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안 돼.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도시 이런 동탄뿐만 아니라 신도시 맘들 중에서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솔직히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애를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에 또 등원을 시키잖아요. 등원을 시키면 그 시간은 완전 자유 시간이에요. 물론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어린이집 가기 전에 있잖아요. 보통 이제 만 1살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 돌 되기 전에는 좀 피곤할 수 있어. 이제 피곤하고 당연히 이제 잠도 못 자고 이래 가지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는 그 전업주부분들이 굉장히 생활의 질이 좋다. 그래서 원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업주부를 하면은 보통 아이를 뭐 육아시설에 잘 안 맡기는데 한국은 거의 다 맡기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제가 이거는 많이 경험해 봤어. 제가 다니는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경우 좀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다. 그래서 밑에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꼭 여자의 학벌인 성실도를 봐야 되는데 저는 학벌보다는 성실도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하라고 해요. 성실도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하라고 하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맞벌이 못할 여자랑 결혼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전업주부 분이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는 쪽으로 하면 좋은데 전업주부를 잘하는데도 그게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통은 요 패턴으로 많이 되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맞벌이 못할 여자랑 결혼 절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좀 나오고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아니라 일 안 하는 여자들 뇌가 망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 생각은 해요. 너무 편하게 산 여성분을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잖아요. 조금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분들하고는 결혼을 좀 생각을 해봐라. 이게 이런 게요. 20대 때 열심히 살던 여성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도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을 하는 거를 좀 너무 싫어하지 않고 좀 좋아하는, 뭐 이거는 남녀를 떠나서 성별을 불문하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동탄맘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이제 좀 몇 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몸이 편한 거에 익숙해져요.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아이를 보면서 힘들었을 수 있거든. 실제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도 이게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보고 하니까 이게 솔직히 살만하잖아요. 솔직히 편하잖아. 솔직히 편하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음식도 솔직히 요리하는 게 피곤한 건 맞으니까 요리를 하는 것도 점차 그냥 돈 쓰고 그냥 해야지 뭐 하면은, 이게 사실 돈으로 쓰는 거면은 본인이 이제 한 건 아니고 돈을 벌어다 준 사람이 사는 거니까 자기가 한 일은 사실 없는 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맞벌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기가 다르고요. 맞벌이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고. 이분은 요즘 여자들이 정신과를 많이 가겠어? 동탄에 정신과 예약 다 차서 1개월 이나 갈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일 때문에 그렇다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두 줄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좋아하는, 일을 안 하는 게 좀 몸에 익은 사람들과는 사실 결혼을 하는 거는 조금 안 좋아요. 사실은 그건 맞아. 제가 저도 결혼 생활하고 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하지만, 결혼 관련으로 할 때는 내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가를 보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한 것 같아. 예, 중요한 것 같고, 그 열심히 산다에 당연히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파이낸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찬 가게 이모님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맞벌이인데 남편보다 제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라, 자영업자시고, 살림 도맡아 하시는데, 밑반찬류는 이모님의 덕을 많이 야, 이분 정말 좋은 여성분이다. 그렇죠. 예, 이거 너무 멋지세요. 맞벌이를 하시는데도 집안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 예. 저는 사실은 맞벌이라고 하면은 반찬 사서 하는 게 좀 나은 것 같아. 솔직히 맞벌이를 하면서 집에서 요리까지 하기 진짜 쉽진 않거든. 예,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퇴근이 늦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6시에 퇴근해서 7시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오면 7시란 말이에요, 보통. 뭐 물론 아주 가까운 데면 6시 반. 근데 이제 7시쯤 됐어요. 그러면은 7시쯤 됐다고 치면 그때 이제 저녁 막 이렇게 요리해서 준비하면 8시 되거든. 8시 되니까 저는 저런 케이스에서는 그냥 사실 반찬 가게 사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저렇게 해서 메인 반찬을 직접 만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멋지신 거죠. 애셋이면 전업해야지. 어쩔 수 없지. 애셋은 어쩔 수 없어. 예. 애셋은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게 좋아요. 예. 온실속화초가 안 돼요. 진짜 온실속화초가 힘들어요. 정신과에 사람은 많긴 해. 맞아, 맞아. 그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을 안 해서 망가졌을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는 있어가지고 상황상 전업주부가 되는데 집에 가 있으니 내가 망가진 느낌이 들어요. 독서 모임 말고는 사람 만날 일이 없는데 정신 모임 부럽네요. 그러시구나. 독서 모임은 또 나가시는군요. 이거 저도 그거 저희 독서 모임에 여성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한번 다시 모집 한번 받아야겠다. 근데 집에만 있으면 뇌가 망가지긴 해요. 사실 이제 저도 좀 가려서 얘기하느라 지금 세게 얘기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뇌가 망가져요. 사실 그 뇌가 망가지는 건 맞아. 이건 남자 백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평일에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리하더라도 보통 이제 주말에 하거나 뭐 저녁에는, 제가 이제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사실 그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 그대로 써서 할 수 있는 게 고추장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좀 스페셜 메뉴로 보통 저는 뭘 하냐면 닭볶음탕을 해요. 닭볶음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좀 이거 좀 땡긴다 그러면 이제 제육을 해. 제육볶음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면은 사실 남자들은 식생활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반찬 정도는 반찬 가게에서 사서 먹어도 되니까 신도시는 반찬 사 먹어 보통. 근데 저게 하나의 문화긴 해요. 지금 신도시 쪽은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아마 저 그 동탄에서도 이게 자기가 자가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전셋집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좀 고민인 게 뭐냐면 전세를 살아서 내가 자산 축적이나 상승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됐어. 그리고 돈을 더 모아야 돼. 거기다 신혼부부야. 근데 계속해서 돈 안 아끼고 막 계속 돈 쓰고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동탄이나 그 신도시 중에 좀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전셋집으로 사시면서 막 절실하게 돈을 막 안 모으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생활의 질이나 인프라는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뭐 반찬도 다 그냥 사 오고 뭐 근처 뭐 쇼핑몰 가 가지고 또는 뭐 반찬 가게 가서 사 오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는 거야. 거기다가 전업주부인데도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서 또 이게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이게 정신과 다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힘들다는 얘기니까 그 남편이나 이런 아내랑 이제 전업 남편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싸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아가 또 힘든 거야. 내가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실 이모님을 써요. 이모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모님을 이제 써서 좀 덜 힘들면 안 싸우니까 막 그렇게 해서 써 달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신도시 쪽을 보면은 이게 뭔가 서울 구축에서 사는 강남 구축에서 사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송도나 이런 데 신도시, 송도 뭐 저기 뭐 동탄 막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생활비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저 지금 송송님께서 300만 원 쓰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뭐 아내분은 다 쓰시지만. 그러니까 생활비나 이런 거 이모님 이런 거 비용 부담하시면서 뭐 그 정도 쓰는데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소득이 훨씬 낮은데도 막 이모 쓰고 뭐 반찬 뭐 각종 비용 다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이제 순식간에 몇백 500, 700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막 밀려나가는 그 막 집도 안 사 놓고 해 가지고 외곽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그런 신혼부부들 많이 봤어요. 원래는 오히려 그때 되게 그 아이가 어릴 때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 되게 절실하게 모아야 되거든. 절실하게 모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쉽게 그냥 돈 써서 좀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그냥 뭐 전업주부여도 그냥 막 돈 쓸 거 다 쓰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 절반이 전월세라니까 진짜로. 그 신도시가 이게 이런 게 무서워요. 이런 게 진짜 무서워요. 닭볶음탕 소스요? 근데 만드는 거 쉬운데? 마트에서 사도 돼요. 예 뭐 이런 거 사도 되죠. 근데 저는 제가 만든 소스에 그 마트에서 산 소스를 쪼끔 섞어요. 예 좀 섞는 편이고. 삼성 복지가 좋으니까 독박벌이가. 그쵸. 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 보세요. 지금 송송님은 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도시 쪽이 소비가 많이 늘어. 그러니까 신도시가 저렇게 살기 때문에 소비가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내놓고 집안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식사하는데 돈 한 번 쓰고 반찬 사는데 돈 쓰고 커피 한 잔 쓰고 그러면 그냥 2만 원, 3만 원 그냥 나간다니까. 물론 뭐 저기 삼성전자 분들이 요즘 돈을 워낙 잘 버시긴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돈이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이게 좀 그렇죠. 예. 맞아. 신도시가 또 비싼 것도 있어. 물가도 좀 비싸. 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물가도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정신과 의사쌤들도 이제 그 뭐 이거는 영업 능력하고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많이 버시면 당연히 뭐 몇천 이렇게 버시는 거죠.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야 동탄이 비싸. 동탄이 비쌉니다. 근데 그 안 그래도 비싼 물가인데 그래도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도시가 물가가 비싼 게 양면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첫 번째는 비싸도 쓴다는 거예요. 비싸도 쓴다. 두 번째는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뭐 인프라가 근데 그 이유는 되기 힘든데 그냥 비싸도 사요. 예, 비싸도 사 먹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또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